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재밌죠, 공부? 예. 공부 재밌다는 사람들도 있구나.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지난주에 부동산학 총론 다 끝내지 못했어요. 부동산학 총론에서는 첫 번째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이런 걸 했었습니다. 강의노트 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강의노트 2페이지. 저 2페이지에서 부동산학 총론에서 첫 번째가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자주 출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7가지 이상을 공부했었어요. 첫 번째 부동산학의 개념, 정의, 부동산활동 능률화 원리 및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됐어요. 더 이상 공부할 거 없고. 그 다음에 학문적 성격은 부동산학은 뭐가 아니다? 추순자가 아니다. 그러면 끝.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3대 측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 세 개를 3대 측면이라고 하고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세 개가 결합하면 복합 개념이라고 한다. 되셨죠? 그러니까 3대 측면이 의미하는 바는 부동산학은 모두 다 세 개의 측면으로 복합 개념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복합 개념으로 나타난다. 시험은 법률적, 경제적이 나오면 무형, 기술적, 물리적이 나오면 유형 그것만 체크할 거.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현상이다. 현상이 무슨 말인가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시험에 나오면 손목을 건다. 그럼 부동산 활동은 시험에 나오는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를 부동산 활동이라고 한다. 주체는 인간이다. 부동산 활동의 대상은 부동산인 물건이다. 부동산 활동에서는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부동산 활동의 속성은 10가지가 있는데 다 하지 말고 부동산 활동은 임장 활동이다. 부동산 활동은 공간 활동이다. 부동산 활동은 영속성 때문에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이면서 대물 활동이다. 부동산 활동은 무슨 개념으로?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진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지 말고 2페이지 하단부로 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거기 가장 밑에 바로 위에 가면 부동산 활동이 구분 나오죠. 이 부동산 활동을 구분할 때 공적 주체가 한다. 국가가 한다? 그러면 정부 부분. 사적 주체가 한다? 그러면 민간 부분.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요. 부동산 활동을 민간 부분만 본다면 그러면 형평성은 골고루 잘 살자는 소리야. 형평성을 추구하겠습니까? 효율성을 추구하겠습니까? 효율성을 추구한다. 다시요. 부동산 활동은 정부가 하는 게 있고 민간이 하는 게 있고 전문협회가 하는 게 있다. 뭐 이걸 구별하라고 시험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은 민간만 본다면 우리 개인들이 부동산 활동을 한다면 형평성이라는 것은 골고루 잘 살자는 소리야. 그러면 여러분 토지에다가 건물 지으면서 옆 사람들하고 저하고 같이 골고루 잘 삽시다. 이런 거 안 한다는 소리야. 그럼 민간 부분은 부동산 활동을 할 때 형평성을 추구하겠습니까? 효율성을 추구한다? 효율성을 추구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3쪽으로 와서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 상달에 있는 거 다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는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 거 아니고 결정 분야는 투금계 이게 있다. 그것만.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공부 방법, 복합 개념 그러면 종합, 특정 측면 그러면 중점, 그러면 자기이용 극대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의사결정 접근법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부동산의 개념으로 가죠. 큰 2번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개념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 법경기. 그러면 기술적, 물리적 개념 그러면 공자위환.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은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법률적 개념을 두 개 나누죠.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같은 말, 협의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정착물을 주면서 법률적 개념이냐, 경제적 개념이냐 이렇게 물어본다. 그럼 무슨 개념이다? 법률적 개념이다. 법률적.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을 더하면 그것은 뭐란다?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 된다. 준부동산은 본질이 부동산이 아닌 공장재단, 강업재단, 어업권, 자동차, 선박, 항공기를 등기 등록으로 공시한다면 부동산처럼 해주겠다. 이걸 뭐란다? 준부동산. 법률적 효과를 부동산에 준한다. 되셨죠? 이걸 준부동산이라 한다. 공장재단 주면서 어업권 주면서 법률적 개념이냐고 물어본다. 그럼 법률적 개념 맞습니까? 예. 왜? 준부동산이니까. 강업재단은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속한다. OX. O. 강업재단은 준부동산이죠. 그럼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출제합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자, 넘어가죠. 4페이지.
4페이지에서 정착물, 토지 정착물은 두 개로 나눠진다.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걸로 나눠진다.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 최소한 4개는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건물, 명인발부 갖춘 수목, 등기된 인목, 판례한 농작물. 얘들은 정착물인데 토지의 구성 부분, 토지의 일부분이 아니고 토지와 독립된 것이다. 토지와 별개로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 토지와 별개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럼 그 밑에 종속정착물은 독립정착물과 반대니까 굳이 기억할 필요 없잖아요. 다 반대니까. 독립정착물의 개념을 정확히 인식했다면 그러면 종속정착물은 반대니까 그걸 기억할 필요 없다. 독립정착물 아닌 종속정착물은 또 정착물인데 토지에 종속되어 있다. 토지의 일부분이다. 토지의 구성 부분이다. 토지 소유권의 효력은 당연히 미친다. 그러면 이 종속정착물은 토지하고 별개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수목, 나무가 나오면 종속정착물이니까 토지하고 별개로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수목에다가 등기하거나 명인방을 갖추면 독립정착물로 올라간다. 그때는 별도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자, 그 밑에 정착물의 구분 기준에서는 부착 방법, 물리적 손상이 있거나 기능 효용 감소가 있다면 그것은 정착물. 분리적할 때 기능 효용 감소 없고 물리적 손상도 없다. 거울, 액자, 그림, 달력, 정착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동산으로 본다. 그 다음에 임차인 설치한 것은 임차인 정착물을 하는데 이는 부동산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 동산으로 보고 임차인 소유지만 예외적으로 합의한다면 정착물이 될 수 있다. 정착물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보고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됐지요? 자, 부동산의 분류, 토지의 분류는 됐고요. 자, 넘어가서 7페이지. 부동산의 특성. 자, 부동산의 특성은 토지의 특성인데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을 나눴습니다. 자연적 특성이 예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이 자연적 특성인데 이런 것은 예외 없다. 특히 부증성 가지고 잘 물어보는데 부증성 예외 있다, 없다? 없다. 산지를 개간해서 택지로 만들고 산지를 개간해서 농지로 만드는 것은 부증성이 예외적인 현상이다. OX, X. 부증성이 예외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성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부동성, 지역, 임장활동, 예부효과. 예부효과에서 정예부효과, 부예부효과. 그 다음에 부예부효과가 나오면 경제적 감가, 무슨 적합의 원칙 이런 것들. 위치, 장소, 입지, 지자체 이런 것 전부 다 지역을 뜻한다. 그럼 이건 뭐다? 부동성이다. 부동성. 자, 부증성까지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부증성까지. 그래서 강의노트는 8페이지 부증성으로 가죠. 제가 부증성에 대해서 주저리주의 해볼 테니까 틀린 거 있으면 여러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증성, 토지는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만들어낼 수 없다. 비생산성, 토지의 공급에 관한 것이다. 부동산학에서는 토지 공급이 두 가지가 있다. 물리적 공급과 용도적 공급이 있는데 부증성은 토지는 물리적 공급 증가가 불가능하다는 소리다. 따라서 물리적 공급 증가 불가능 부증성. 그러나 토지의 용도는 매우 다양해서 용도 전환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지문은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더 이상 용도적 공급을 증가할 수 없다. X. X.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용도적 공급은 가능한데 그게 용도 전환이다. 용도 전환을 통해서 개별 용도의 토지 공급이 가능하다. 그걸 용도적 공급이라고 한다. 그럼 용도적 공급은 조성지 매립제인데 용도적 공급을 하는 부동산의 특성은 용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용도 전환을 통해서 용도 공급했다 하더라도 토지 절대량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나라 토지량은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 않는다. 딱 고정돼 있다. 그걸 부증성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부증성이 예외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고 이제 부증성에서 파생되는 현상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중요성이 없다고 그러세요. 두 번째, 토지의 공급 곡선은 두 가지가 있죠. 물리적 공급 곡선과 용도적 공급 곡선. 근데 우리는 부증성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 공급 곡선. 물리적 공급 곡선은 무슨 선? 수직선. 완전 비탄력적 탄력성이 0. 그다음에 부족 문제, 희소성의 근본 원인이고 직가하고 현상. 그다음에 토지 나 혼자만 가지고 싶다. 부족하고 뭐 만들까? 독점적 소유욕, 사회성 공공성의 근거가 되고 토지는 부족하니까 토지에 대해서 직가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사용하려면 돈 내라는 소리죠. 그다음에 공간 소유에 대한
입지 경쟁을 유발시키는데 공급자 경쟁, 수요자 경쟁, 수요자 경쟁. 공급자 경쟁은 공급자끼리 좋은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야. 근데 토지는 못 만드니까 공급 증가란 말은 없잖아요. 부정성 때문에. 그래서 수요자 경쟁을 유발시킨다. 이걸 공급자 경쟁이라고 바꿔서 낼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부족하니까 토지 이용할 때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걸 이용해야 된다. 최이호 이용이 모색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부정성 때문에 공급 조절이 곤란해요.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그 다음에 토지 이용이 집약화된다. 조방화된다. 집약화된다. 집약화된단 말은 토지 양은 고정시켜 놓는데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을 증가시켜야 된다. 그래서 건물이 고층화되고 입체화된다. 이것을 토지용 집약화라고 한다. 되셨습니까? 예. 자, 지난주에 거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영속성부터 할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 된다고요? 제가 한 10분 동안 했던 게 지난주에 배웠던 겁니다. 지난주에 4시간 배웠던 거 그거 하시면 돼요. 이게 간단하게 정리됐죠? 이제 네가 했던 말 그대로 내 머릿속에 입력시켜주면 좋겠다. 그러겠지. 예. 자, 갑시다. 오늘. 자, 영속성. 힘들지만 재밌게 해보게요. 내일은 무슨 과목입니까? 민법이구나. 아, 그래, 민법. 자, 화요일날 재밌고 수요일날 재밌겠네. 화요일날 재밌는 거 빼고 수요일날 재밌겠네요. 자, 영속성입니다. 영속성이 최근에 계속 잘 나와요. 한 최근 3년 동안 영속성에서 잘 좀 물어봤습니다. 자, 영속성은 토지는 물리적으로 마모되지 않는다. 따라서 물리적 한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제 이게 영속성인데 건물은 마모되죠. 사람도 늙어가죠. 그런데 토지는 영원히 존재한다. 파괴되지 않는다. 마모되지 않는다. 그게 영속성입니다. 그러면 건물은 마모되던가요? 건물은 신축해서 시간이 흘러가면 마모되죠. 마모가 일어나고 파손이 발생하고 손상도 발생하고 노후화되고 노후화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토지는 이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다. 그러니까 토지는 이렇게 노후화, 마모, 파손 일어나지 않는다. 이걸 영속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영속성은 영원히 존재한다. 그런 뜻도 되지만 토지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노후화되거나 마모되거나 파손이 일어나거나 손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영속성입니다. 그러면 노후화, 마모, 파손, 손상이 일어나면 이때는 감가해야 됩니다. 감가. 가치를 감가. 여러분이 어떤 건물을 평가로 가요. 그런데 그 건물이 노후화됐습니다. 마모했습니다. 파손이 났습니다. 그때는 감정평가사가 그걸 감가한다고. 감가. 이런 감가를 물리적 감가다 이렇게 해요. 물리적 감가. 그럼 노후와 마모, 파손이 발생하면 물리적 감가예요. 근데 토지는 영속성으로 물리적으로 마모되지 않는다. 파손되지 않는다. 그럼 무슨 감가가 없을까?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감가란 것은 가치를 감소시키는 거야. 그럼 왜 감가를 할까? 가치를 감소시키는 요인, 감가 요인이 있으니까 그런다고. 그럼 감가 요인은 몇 가지일 것 같아요?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몇 개로 나눈다? 3개. 3개. 모르면 3개라니까, 3개. 모르면. 그래서 감가 요인은 무수히 많은데 이 감가 요인은 3개로 나누는 거야. 물리적 감가라는 게 있고 기능적 감가라는 거 있고 경제적 감가라는 게 있고 이렇게. 지난주에 아니라 지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지지난주 2월 마지막 주에 배웠다고.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감정평가할 때 배웠어요. 감정평가할 때 균형이 맞지 않았다? 그러면 기능적 감가. 그 다음에 주위 환경과 적합하지 않았다? 경제적 감가. 기억나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감가 요인은 무수히 많은데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이다. 근데 물리적 감가가 이거라고요. 노후와 마모, 파손, 손상. 그럼 노후와 마모, 파손, 손상이 있으면 물리적 감가를 하는 거야. 근데 건물은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건물은 노후화되고 마모되고 파손되니까. 근데 영속성이란 뜻, 노후와 마모, 파손, 손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소리야. 그럼 토지는 노후와 마모, 파손이 안 되니까 물리적 감가를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속성 있고로 토지는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토지는 물리적 감가가 안 되는 거지. 토지는 경제적 감가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2번지 토지 옆에 쓰레기 소각장 들어오면 그러면 2번지 토지를 감가해야 되잖아요. 감가. 그러니까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적 가치는 변할 수 있다. 이게 최근에 감정평가사 시험 지문입니다. 그러면 토지는 경제적 가치는 변할 수 있다. 이게 경제적 감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경제적 감가. 경제적 감가의 대상이 된다.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시험 지문 만들어 볼게요.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OX, X. 무슨 감가만? 물리적 감가만 안 된다는 거예요. 물리적 감가만. 자, 처음 배우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자, 토지는 부동성 때문에 못 움직여. 그러니까 다 붙어 있어.
1번지, 2번지, 3번지 이렇게. 그러면 제가 2번지 토지를 평가로 갔는데 1번지 토지에 쓰레기 소각장 들어왔다. 그러면 1번지 토지가 2번지 토지 나쁜 영향 주잖아요. 그러면 감가해야 되죠. 이런 감가를 경제적 감가라고 그래. 그럼 토지는 경제적 감가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야. 무슨 감가만 안 되는 거예요? 물리적 감가만. 물리적 감가만. 그래서 혹시라도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뿐만 아니라 경제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 OX? X. 무슨 감가만? 물리적 감가만. 근데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우리 시험은 원칙적으로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시험을 출제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를 원칙적으로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감가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대상이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이렇게 시험을 출제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O가 X일까? O.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도 오고, 토지는 원칙적으로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도 오고. 되셨죠? 이렇게. 그러나 이거 주의하셔야 돼. 토지는 경제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 OX? X. 경제적 감가의 대상은 될 수 있다. 자, 이제 파생현상. 영속성 때문에 무슨 일이 파생할까? 토지는 썩지 않는다는 소리야. 그래서 가치 보존이 우수하죠. 돈이 없어서 그러지 돈만 있으면 토지에다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돈이 없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보존이 우수해요. 건물은 가치 보존력이 토지처럼 우수하진 않죠. 건물도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잖아요. 빵은 가치 보존력이 한 3일이면 끝나. 빵은 3일이면 다 썩어버리니까. 자, 가치 보존이 없어. 근데 토지는 영원하니까 가치 보존이 우수하죠. 따라서 투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게 돈이 있으면 토지다 묻어둬라 그 소리예요. 돈이 없어서 그러지 투자의 대상이 된다. 그것도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거죠. 1번은 별로 안 중요해요. 2번이 중요해요. 최근에. 영원히 투자할 수 있는 게 토지잖아요. 영원히 투자할 수 있는 게 장기 투자의 대상이 된다. 투자의 목적은 돈 버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돈 버는데 영속성 때문에 돈을 두 가지로 번다는 소리야. 내가 어느 토지를 사서 10년 동안 보유하고 있다. 보유기간 동안에 임대 영업을 통해서 영업현금분이 발생한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소득이득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사서 10년 후에 팔 때 10억에 샀는데 15억에 팔 수 있다면 그러면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 양도 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걸 자본이득이라고 한다. 그럼 이제 시험은 영속성 때문에 영업현금흐름과 그다음에 처분시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이렇게도 나오고 이 뒤에 말이 나와도 되고. 그러니까 영속성 때문에 바로 이게 나온다고. 영속성 때문에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 발생한다. OX? O. 이게 안 나오면 영속성은 보유기간 동안의 현금흐름과 처분시 현금흐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도 옳은 말이고. 그런데 요즘은 이걸 내고 있다.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요즘 이게 아주 영속성에서는 단골손익률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됐고 이건 암기상이 되는 거고 소유이익과 사용이익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느끼는 이익이 있고 남에게 빌려줘서 느끼는 이익이 있다. 이걸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이라고 그래요. 예전에 이걸 몇 번 내다가 요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임대차 시장을 발달시키는 거죠. 한 번 쓰고 수명이 끝나면 빌려준다는 말은 없잖아요. 근데 수명이 영원하니까 일정 기간 빌려줄 수 있다. 임대차 시장을 발달시킨다. 이것만은 별로 안 중요해요. 4번은. 요즘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 임대차 시장 발달시킨다는 것은. 그다음에 부동산의 가격도 두 가지가 나오죠. 내가 이걸 팔았다. 부동산을. 그때 10억 받았다. 이것을 교환의 대가인 가격이라고 그래. 그럼 수명이 한 번 사용으로 수명이 끝나면 임대차란 말도 없고 남에게 빌려줘서 임대료 받는다고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근데 영원하니까 임대차 시장을 발달시키고 가격이 두 개, 교환의 대가인 가액과 사용수기 대가인 임대료 이렇게 나온다. 근데 4번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결되잖아요. 부동산의 가액이 교환의 대가인 가액과 사용수기 대가인 임대료가 있으니까 감정평가할 때 가액 구하는 게 있어야 되고 임대료 구하는 게 있어야 된다. 감정평가에서 가액 구하는 게 기억납니까? 감정평가 방법에서 가액 구하는 거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 환원법이 있었고 임대료 구하는 것은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 분석법이 있었다. 기억이 전혀 없습니까?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거 4번은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다. 중요성이 있는 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 이렇게. 자, 여기 5번하고 4번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6번 가볼까요? 6번.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영속성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게 될 것인가 장기적으로 잘 생각해라. 장기적 고려. 이것을 장기적 배려라고 그래요. 부동산 활동의 속성에 장기적 고려, 배려의 장기성이 있었어요. 부동산 속성에. 자,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영속성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영속성은 부동산 가치정의의 근거고 예치경칙의 근거고 수익환원법의 근거다. 영가예수 이 말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영속성에서는 이 말이.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볼게요. 영속성 그러면 최근에 잘 나오는 것은 이 말하고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이 말하고 여전히 잘 나온 것도 이겁니다.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한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거하고 소득이득, 자본이득.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은 요즘은 뜸하고 잘 나오지 않는 편이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장기적 거래는 여전히 잘 나와요. 부동산 활동할 때. 자, 7번은 매우 중요한 말이고. 그럼 이제 7번 영속성이 가치정의 근거, 예치경칙의 근거, 수익환원법이 근거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일단 설명하기 전에 영과 예수가 반드시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영과 예수가. 자, 일단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시험 문제에서 영속성이 나왔어요. 영속성이. 영속성이 나오면 이게 가가 가치정의야. 얘가 예치경칙이고 수가 수익환원법이라고. 그럼 영속성에 시험에 나오면서 영속성은 가치정의의 근거다. 예치경칙의 근거다. 수익환원법의 근거다. 그럼 옳은 말이야. 저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근데 예치경칙이라는 게 나왔어요. 예치경칙. 그럼 예치경칙이 나오면서 시험 문제에서 나오면서 예치경칙은 영속성에서 근거를 찾는다. 가치정의의 근거다. 수익환원법의 근거다. 이렇게도 옳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요 네 가지는 다 같은 뜻이란 소리야. 그럼 봐요. 수익환원법을 갔어.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에서 시험 문제가 뭐라고 나오냐면 수익환원법의 근거는 영속성입니다. 이렇게 나와. 그럼 OX? O. 수익환원법은 예치경칙에서 근거를 찾습니다. 이렇게 나와. OX? O. 수익환원법은 역하. 가치정의에 부합합니다. 부합하단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그 말이라고. 그럼 뭐 또 옳은 말이야. 그러니까 요 네 가지는 언제나 같이 다니는 거야. 같이. 영속성이 나오면 이 세 가지. 가치정의가 나오면 영속성, 예치경칙,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에 가면 영속성, 가치정의, 예치경칙. 결국 세 가지가, 네 가지가 다 똑같은 논리란 소리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영속성이 가치정의의 근거라겠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를 설명해 볼게요. 부동산의 가치를 개념 정의할 때 학자들이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다. 이렇게 가치를 정해요. 부동산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가치 정의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가치 정의를 하는 근거가 부동산의 특성은 무엇이냐 이 말이지. 이 토지에 이 건물의 가치를 이렇게 개념 정의한 것은 부동산이 수명이 하루다. 수명이 하루면 부동산의 가치를 장래에 드는 편익의 현재 가치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는 거야. 근데 토지의 수명이 영원하니까 어떤 부동산의 가치를 앞으로 그 부동산이 장래에 산출하고서 기대되는 예측되는 이익을 현재 가치 만들었다. 이렇게 개념 정의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를 이렇게 개념 정의하는 근거가 뭐냐? 부동산 특성보다 영속성이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예치경칙은 이렇게 한다고. 예치경칙이 뭐냐면 부동산의 가격은 부동산의 가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을 통해서 그 부동산이 앞으로 장래에 어느 정도 수익을 낼 것인가 예측을 통해서 결정된다. 예치경칙. 그러니까 예치경칙이나 이 말은 똑같은 말이란 소리예요.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수익환원법은 어떻게 하냐면 부동산의 가치를 원하는데 이 부동산이 있으면 이 부동산이 앞으로 장래 미래 수익 1억이라는 수익 1억이라는 수익 1억이라는 수익이 나오다. 이걸 이렇게 현재 가치 만든다. 이게 수익환원법이라고. 봐요. 부동산의 가치 정의 장래 기대되는 편익이 현재 가치. 수익환원법 한원했다. 현재 가치 만들었다는 소리야. 수익이 현재 수익 미래 수익 미래 수익. 그러니까 수익환원법의 논리나 예치경칙의 논리나 부동산의 가치적인 논리나 다 똑같은 말이란 소리야. 그럼 이것은 다 어디서 파생돼 나왔습니까? 영속성에서. 그러니까 수익환원법의 논리, 예치경칙의 논리, 장래 기대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고 개념 정의하는 부동산의 가치적인 논리는 전부 다 어디에서 파생됐다? 영속성에서. 자, 이 영속성에서 수익환원법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심화학습 같은 거 배울 때 볼 건데 수익환원법 중에서 토지는 수익이 영원히 나옵니까? 일정 기간만 나옵니까? 토지는 수익이 영원히 나오겠죠. 영속성 때문에. 그런 경우를 직접환원법이라고 불러요. 다시요. 수익환원법인데 토지처럼 수익이 영원히 나오는 것을 직접환원법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직접환원법이다. 그러면 영속성은 수익환원법의 근거다 이렇게도 옳은 말이고
영속성은 직접 하는 법의 근거다. 이렇게도 옳은 말이 되는 거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영속성은 수익하는 법의 근거보다는 직접 하는 법의 근거다. 이게 더 정확한 거라고. 그래서 시험은 수익하는 법의 근거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직접 하는 법의 근거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수익하는 법이란 것은 부동산 가치 구할 때 이 부동산이 앞으로 발생할 수익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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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낸다. 또 1억 낸다. 이게 건물이라면 이 건물이 5년 동안 수익 낸다. 이걸 이렇게 현재가치 만든 거라고. 이게 수익하는 법이야. 그 토지는 이게 영원히 나오는 거야. 영원히. 1억씩. 영원히. 그럼 토지처럼 영원히 나온 것을 현재가치 만드는 것은 수익하는 법 중에서 뭐라고 한다? 직접 하는 법이라 한다는 소리야. 직접 하는 법. 따라서 영속성은 수익하는 법의 근거 이렇게도 옳은 말이고 영속성은 직접 하는 법의 근거 이렇게도 옳은 말이 되는 거예요. 자, 한 번 쓰고 수명이 끝나면 관리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런데 영속하니까 관리 필요성이 나타나고 소모를 전제로 다시 만든다는 말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래서 8번도 잘 나옵니다. 영속성 때문에 관리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소모를 전제로 재생산이라는 말은 있다 없다? 없다. 자, 영속성을 제가 주저리 설명했는데 영속성이 나오면 가장 먼저 토지 영속성은 물리적 감가를 배제시킨다.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의할 것은 경제적 감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다음에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유발시킨다. 이거하고 영속성에서는 영과 예수, 그다음에 장기적 고려, 관리의 필요성, 소모를 전제로 재생산이라는 말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끝. 자, 가끔씩 이 영속성이 아니라 내구성이 나올 수 있어요. 내구성. 자, 토지는 영속성입니다. 토지는 영속성, 영원하다고. 근데 건물은 영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건물처럼 거의 방영구적인 거. 영속성 아니야. 이런 것을 내구성이라고 그래요. 내구성. 내구성은 한 번 사용으로 수명이 끝난 게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이걸 내구성. 요 내자가 인내할 때 내자. 오래 구자. 오랫동안 인내한다는 소리요. 내구성. 그러니까 내구성이 나오면 영속성이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영속성과 내구성이 반대가 단용성. 한 번 사용으로 수명이 끝나는 거. 그러니까 내구성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영속성하고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파악하시라는 소리입니다. 되셨습니까? 예, 그래요. 자, 이제 토지의 특성, 자연적 특성에서 이제 네 번째 개별성으로 갑니다. 개별성. 자, 개별성. 개별성은 비대체성, 바꿔 쓸 수 없다. 같은 토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저하고 똑같은 사람 없다고 했잖아요. 그게 개별성이야. 그러니까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검단의 1번지 토지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똑같은 토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걸 개별성. 그럼 바꿔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래서 비대체성. 이 개별성에서 가장 중요한 글씨는 비자가 있어. 비자. 비대체성. 시험은 부동산의 개별성은 토지의 개별성은 토지를 대체 가능한 상품으로 만들어버린다. OX, X. 개별성 때문에 대체 불가능한 상품으로 만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개별성은 토지는 물리적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 이걸 개별성이라고 그래. 요 1번은 지금 개별성에 관한 개념인데 이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 개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토지는 물리적 대체라는 게 있고 용도적 대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 대체는 이 세상에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는가 이 말이야. 모든 면에서 성격, 몸무게, 키, 얼굴 생김새 똑같은 사람이 있냐 없냐. 있으면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그런 사람 없다는 소리야. 그걸 개별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저하고 모든 면에서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걸 개별성이라고 한다고. 그런데 저하고 성격, 몸무게, 키, 얼굴 생김새는 다르지만 저하고 용도가 똑같은 사람이 있죠. 용도가 똑같은 사람이 부동산의 결혼 강사. 용도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저를 물리적으로는 바꿔 쓸 수 없지만 용도만 본다면 저하고 바꿔 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게 용도적 대체가 가능하다는 소리야. 그렇게 봐요. 검단의 1번지 토지가, 이 1번지 토지가 만약에 농지라고, 검단의 1번지 토지는 농지입니다. 농지. 그럼 검단의 1번지 토지가 농지인데 용도는 농지야. 그럼 1번지 토지의 면적, 지세, 지방 모든 게 똑같은 토지 있다 없다? 없다. 그걸 개별성이라고 한다고. 그러나 검단의 농지, 1번지 토지는 농지인데 근데 검단의 농지라는 용도를 가진 토지는 많이 있겠죠. 그러면 용도적 측면만 본다면 면적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용도적 측면 본다면 바꿔 쓸 수 있는 토지가 있다 없다? 있다는 소리야. 그게 물리적 대체가 가능하다고 한다고. 그럼 이렇게 낼 수 있잖아요. 개별성은 토지를 물리적 뿐만 아니라 용도적 측면에서 대체가 불가능하게 만든다. OX, X.
물리적으로만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소리야. 그럼 용도가 같으면 바꿔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용도적 대체가 가능하다는 소리야. 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 자, 검단의 1번지 토지 농지고 지리산 밑에 있는 토지도 농지입니다. 용도는 똑같죠. 근데 바꿔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용도적 대체가 가능한데 옆에 있으면 용도적 대체가 가능하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검단의 1번지 토지하고 검단의 2번지 토지가 똑같은 농지야. 농지라고. 이렇게 되면 바꿔 쓸 수 있다는 소리야. 근데 똑같은 농지라 하더라도 검단에 있는 것하고 제주도에 있는 것은 바꿔 쓸 수 없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토지의 개별성은 토지는 물리적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소리야. 그런데 토지는 인접해 있다면 용도적 측면에서는 대체가 가능 불가능? 가능. 그래서 개별성은 물리적 대체뿐만 아니라 용도적 대체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면 올까 X일까? X. 물리적 대체만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파생 현상. 개별성 때문에 파생된 현상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자, 갑시다.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시험에서는 일물 일가의 법칙이 무슨 말인가를 절대 안 내. 그럼 일물은 하나의 물건이 아니고 동일한 물건이야. 동일한 물건. 일물은 동일한 물건이라고. 동일한 물건. 동일한 물건이란 뜻이에요. 그럼 일가는 동일한 가격이란 소리야. 그럼 일물 일가의 법칙은 동일한 물건은 똑같은 물건은 가격도 똑같다. 이게 일물 일가의 법칙이야. 그럼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되려면 먼저 일물이 있어야 돼. 똑같은 물건이 있어야 한다는 소리야. 그 토지는 개별성 때문에 일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생님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더 좋아. 왜? 그냥 적용되지 않는다 하면 돼. 않는다. 요 부동산의 특성에서요. 부동산의 특성에서 무슨 법칙이 적용된다? 그럼 틀린 말이야. 적용되지 않는다고. 부동산의 특성에서는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우리 부정성에서 부정성 때문에 생산비 법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에게 설명하라고 안 나오거든. 일물일가의 법칙이 무슨 말이고 왜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명하라 말 안 한다니까. 그냥 일물일가의 법칙의 뜻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돼. 다만 이렇게 하셔야지.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만 알았어. 근데 시험에서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아. 적용되지 않는다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야. 이러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데 무슨 특성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 뒤에 이어지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긴 해요. 완전경쟁 시장이 됐다. 완전경쟁 시장은 물건이 다 똑같아. 그 물건이 똑같으면 그러면 완전경쟁 시장은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야. 근데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완전이다 불완전이다? 불완전경쟁 시장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작년 시험이 이렇게 냈잖아. 개별성은 부동산 시장을 불완전하게 만든다. OX? 오잖아요. 개별성은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시장을 불완전하게 만든다. 완전경쟁 시장은 물건이 다 똑같아야 돼. 그런데 개별성은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완전이다 불완전이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그게 작년 시험 지문이었어요. 개별성은 시장을 불완전하게 만든다. OX? O.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2번하고 4번은 외울 필요 없음. 왜? 개별 들어가면 전부 다 개별성이야. 지역 들어가면 부동성이듯이 개별 들어가면 다 개별성이야. 그러면 2번은 우리 검단의 1번지 토지하고 2번지 토지, 3번지 다 다르다. 그게 개별성이야. 그럼 1번지 토지, 2번지 토지 가격, 임대료, 수익 등이 전부 다 다르다. 다르다를 개별화 시킨다고. 개별화 구체화 시킨다. 요 뒤에 이어진 말은 가치 추기야 감정평가야. 그럼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가 다 다르면 감정평가가 쉽다 곤란하다. 그것을 가치 추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한다고. 요 개별 나왔습니다. 그럼 무조건 개별성이에요. 그러니까 요 2번을 가격, 임대료, 수익 등을 개별화 구체화시킨다.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진짜 끝장나는 거야.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피진, 의사피진을 언제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고. 개별 나왔네. 그러면 된다. 그치? 피진, 의사표시도 해야 되잖아요. 민법은 그래도 괜찮아요. 공법은 더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자, 3번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자, 4번은 감정평가할 때 개별 분석해야 된다. 그 부동산 자체를 분석해야 한다.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 다 똑같다. 그럼 감정평가할 때 개별 분석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다 다르니까 개별 분석해야 된다. 우리 지지난주에 개별 분석 봤잖아요. 개별 분석.
개별 분석은 개별성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럼 지역 분석은 무슨 특성 때문에? 부동성, 인접성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자, 표준지 선정의 곤란성.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느 지역에 표준지를 선정해서 그 가격 공시한 것을 표준지 공시가라고 그래.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를 선정하는데 토지가 다 달라. 그럼 검대 나와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검대 나와서 표준지를 선정하는데 다 다르면 어떤 게 표준지인지 선정하기 용이할까 곤란할까? 곤란한 소리야. 그러니까 표준지 선정이 곤란성인데 얘는 한 번인가 밖에 안 나오죠. 자, 요 5번. 5번이 개별성에서 또 잘 나와요. 그러니까 개별성은 일물일가 법칙하고 2번하고 4번은 필요 없잖아요. 개별 나왔으니까. 자, 5번은 B자가 쏟아져 나왔네. 상품을 비표준화시킨다. 시장을 비조직화 만든다. 거래를 비공개적으로 만든다. 얘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서도 중요해요.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토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토지는 상품이니까 거래된 상품이 표준화가 안 돼 있다는 소리야. 그것을 비표준화라고 그래. 그렇게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야. 완전경제 시장은 상품이 다 똑같아. 이게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야. 여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상품이 표준화됩니까? 비표준화됩니까? 비표준화. 그 표준화됐다 다 똑같다는 소리잖아요. 상품이. 근데 비표준화됐다. 그래서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이렇게. 시장의 비조직성은 부동산 시장은 도매상, 소매상, 유통구조가 없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다음에 거래 빈공개성. 얼마 주고 샀다 팔았다 이걸 떠들지 않는다. 그럼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비공개적으로 되면 정보 수집이 영위할까 곤란할까? 곤란. 부동산에 관해서 정보 수집이 곤란해지죠. 그래서 거래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우리가 옷을 살 때는 그냥 가서 사면 돼. 근데 부동산 살 때는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야 돼. 정보. 그다음에 중개 수수료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할 때 비용 들어간다. 그걸 거래 비용이 증가시킨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거래 비공개성은 거래 비용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출제하는 거라고. 그럼 뭐 X? O. 자, 그다음에 6번. 독점적 공급 이렇게 나오는데 독점적 공급은 한 사람만 공급한다는 소리야. 검단의 1번지 토지하고 똑같은 토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개별성이라고 그래. 그럼 검단의 1번지 토지를 공급할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죠. 그럼 독점적 공급입니까? 비독점적 공급입니까? 독점적. 근데 우리 시험은 비독점적 공급이라고 이렇게 출제했어요. 개별성은 부동산 공급을 비독점적으로 만든다. OX, X. 독점적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엄밀하게 말하면 독점 시장입니다. 왜? 한 명만 공급하거든. 검단의 1번지 토지를 공급할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독점적 공급이 되고 독점 시장이 되는 거죠. 근데 시험을 비독점적으로 한다 이렇게 냈다고. 공급을 비독점적으로 한다 시험에서. 그럼 왜 이렇게 비독점을 줬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이렇게. 때문에 개별성이 나오면 B자가 중요한 말이거든. 봐요. 개별성에서는 비대체성 B 나왔죠? 근데 B자가 나온 것을 다 B자를 빼고 준다고. 이걸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은 토지는 대체가 불가능한 비대체성이죠. 근데 B자를 빼고 대체 가능한 상품이다 이렇게 출제했다고. 개별성 때문에 상품이 비표준화되는데 상품이 표준화된다고 출제했고 개별성 때문에 시장이 비조직적인데 시장의 조직성이 영이하다고 출제했고 다 B자고 빼고 나왔잖아요. 개별성 때문에 거래가 비공개적인데 거래가 공개된다고 출제했고 그러니까 B자를 들어가 있는데 다 빼고 줬고 여기는 B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B자를 넣어주고 왜? 개별성 그러면 수험생들이 B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다 B자를 딱 넣어준 거야.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이제 B자 나왔네. 개별성. B자 너무나 즐거운 거야. 자기만 틀려버리지. 자기만. 되셨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B자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죠. 들어갈 것이 들어가야지. 나올 것은 나오고 이렇게. 배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B자가 무조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소리지. 자, 그러니까 B자가 들어가는 것은 비대체성. 그다음에 비표준화, 비조직성, 비공개성인데 비독점적 공급. 그럼 OX, X. 자, 7번은 필요 없습니다. 자, 이게 개별성입니다. 자, 개별성은 첫 번째가 나오는 게 개별성은 B자가 쏟아져 나온다는 거. 두 번째, 일물일가의 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개별이란 말 나오면 그럼 뭐다? 개별성이라는 거. 자, 됐어. 자, 그럼 이제 개별성이 끝나고 나면 이제 자연적 특성은 얼추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자연적 특성이 끝나면 그러면 인문적 특성으로 갑니다. 인문적 특성에서 용도의 다양성 나오고 그다음에 병합분할 가능성이 나오고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이런 말 나와요. 자, 여기 용도의 다양성은 앞에가 이 앞에 페이지수가 요약 정리집, 뒤에 페이지수가 뭐냐면 이거는 여기 강의 노트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약 정리집은 19페이지가 있어요. 19페이지. 용도의 다양성이. 그 다음에 강의 노트는 몇 페이지입니까? 10페이지. 자, 보게요. 용도의 다양성. 다른 말로 변형성이라 하는데 이 변형성은 별로 중요한 말이 없어요. 변형성은 이런 뜻이야. 용도가 바뀔 수 있다는 소리예요. 용도가 바뀔 수 있다. 그게 변형성입니다. 그럼 용도가 다양하네. 이 토지가 있는데 검단에 1번지 토지가 있는데 용도가 매우 다양하대. 그럼 용도가 매우 다양한 것을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용도의 다양성에서 파생되는 것은 많은데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에서 시험은 벗어나지 않으니까. 용도가 다양하면 현재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용도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용도 전환이야. 그럼 용도 전환에서 무슨 공급? 용도적 공급 가능하다. 용도적 공급을 경제적 공급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부정성할 때 다 했잖아요. 부정성은 물리적 공급 증가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토지는 용도가 매우 다양해서 용도 전환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 그럼 용도의 다양성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거라고. 이거. 용도의 다양성은 용도 전환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면 토지의 부족 문제와 희소성을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토지는 부정성 때문에 못 만들어. 그런데 농지를 택지로 이렇게 용도 전환할 수 있다면 택지의 부족 문제를, 택지의 희소성 문제를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부수적인 설명이라고 이게. 근데 여 위에가 잘 나오고 여 밑에 부수적인 설명은 잘 나오진 않습니다. 이는. 그러니까 여 밑에 것을 신경 쓰지 말고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 전환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용도 경합을 통해서, 용도 경쟁을 통해서 채용이 근거가 된다. 요 1번지 토지 용도가 농지, 택지, 임야, 도로, 공원 이렇게 많은 용도가 있다는 소리야. 이렇게 용도가 많으면 용도끼리 싸워. 1번지 토지를 농지로 이용하자, 택지로 이용하자, 임야로 이용하자 막 싸운다고. 그걸 용도 경합한다고 그래. 그럼 이 용도 경합, 용도끼리 경쟁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이 무엇인가를 따진다고. 그래서 1번지 토지는 택지로 이용했을 때 최고 가치를 창출한다. 그게 채용의 근거가 되는 거야. 그럼 용도가 딱 하나밖에 없다. 이 토지 용도는 너는 무조건 농지야. 그럼 채용의 말이 없어지는 거야. 왜? 농지를 이용하면 되니까. 용도가 매우 다양하니까 이렇게 많은 용도 중에서 과연 어떤 용도가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지. 그게 채용이야. 채용.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 그럼 1번지 토지는 무조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농지야. 그럼 1번지 토지 가서 너는 채용이 뭐니? 농지를 이용한 것이 채용이니 택지가 채용이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다는 소리야. 용도가 딱 하나밖에 없다면. 근데 용도가 매우 다양하니까 이 토지를 과연 농지가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건지 택지가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임야 상태가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건지 이걸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에서는 토지의 용도가 매우 다양하니까 용도 전환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게 하고 용도 경쟁을 통해서 채용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 두 가지가 용도의 다양성에서 여러분 기억할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요. 병합분할 가능성이 있고 강의 노트를 기준으로 간다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 있고 고가성 이런 게 있어요. 이것 외에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인문적 특성에서는 용도의 다양성 이 정도가 잘 나오고 그 밑에 병합분할 가능성 이런 걸 설명해 볼게요. 병합분할 가능성이 우리 시험 30년 넘도록 지문 딱 2번 나왔어요. 지문 2번. 지문 2번. 단독문제 2번이 아니라 지문 2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15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야. 거의 나오지 않죠. 병합분할 가능성은 이런 뜻입니다. 큰 토지는 분할해서 이용할 수도 있고 적은 토지는 병합해서 이용할 수도 있다. 이걸 병합분할 가능성이라고 그래. 병합분할 가능성. 자, 뜻만 아시면 돼. 뜻만.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했는데 위치의 가변성부터 설명할게요. 위치의 가변성. 역시 잘 나오지 않죠. 제가 이거 화면 만들지 않은 것은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위치의 가변성. 그럼 위치의 가변성 뜻은 위치가 변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 변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 위치의 변화, 가변성이 위치를 변할 수 있다. 그럼 이 위치의 가변성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이 1번지 토지가 있습니다. 검단 1번지 토지. 이 검단의 1번지 토지가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이것을 토지의 절대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다. 그 말이야. 근데 위치에 가면서, 위치가 바뀔 수 있다네? 위치에 가면서? 위치에 가면서 이 위치는 검단의 1번지 토지가 있는 장소를 뜻한 게 아니라 쓸모예요. 쓸모.
그럼 검단의 1번지 토지는 쓸모는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위치 가변성이라고 그래. 검단의 1번지 토지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그게 부동성이야. 그렇지만 검단의 1번지 토지는 쓸모는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위치 가변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위치 가변성을 그대로 해석하면 토지의 위치가 바뀔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바뀔 수 있으면 토지의 검단 1번지 토지 위치가 오늘은 검단에 있었는데 내일은 서울로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위치 가변성은. 위치 가변성에서 위치는 쓸모라고. 그럼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쓸모는 바뀔 수 있다는 소리야. 그게 위치 가변성이야. 그럼 검단의 1번지 토지가 쓸모가 바뀔 수 있다. 위치 가변성. 그런데 자 봐봐요. 이게 위치가 쓸모가 바뀌는데 왜 쓸모가 바뀌었냐? 그럼 검단의 1번지 토지 옆으로 이렇게 도로가 신설됐어요. 도로가. 그럼 도로가 신설되면 이 검단의 1번지 토지 쓸모는 바뀐다, 빵이다? 바뀐다. 이런 경우를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요. 위치의 가변성은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이렇게 있는데 위치의 가변성은 토지의 쓸모가 바뀐다. 그런데 도로 같은 것이 신설됐다. 그래서 바뀌면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하고. 자, 이 1번 토지가 용도적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자연환경 보존지역. 근데 자연환경 보존지역인데 이게 뭘로 바뀌냐면 중심 상업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중심 상업적으로 바뀌면 그러면 이 토지의 쓸모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게 위치 가변성인데 이런 경우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중심 상업적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쓸모가 바뀌었다. 그럼 국가가 하는 행위에서 바뀐 거라고. 쓸모가. 이것을 행정적 위치 가변성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위치 가변성은 토지의 쓸모가 바뀐다. 근데 왜 바뀌었냐? 사회 현상 때문에 바뀌었다. 사회적 위치 가변성. 국가가 하는 행위에 따라서 바뀌었다. 그럼 행정적 위치 가변성. 그럼 지역 지구제의 변화, 부동산 세제의 변화로 인해서 토지의 쓸모가 바뀌었다. 그럼 무슨 위치의 가변성?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국가가 하는 일에 따라서. 그다음에 도로 신설됐다. 이런 것을 경제적 위치 가변성이라고 한다고. 그럼 여기가 검단인데 검단의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했다. 그래서 이 1번지 토지의 쓸모가 바뀌었다. 인구 증가하는 것은 국가가 하는 겁니까? 사회현상입니까? 사회현상. 그때는 무슨 위치의 가변성?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 이렇게 부른다고. 봐봐요. 자, 여기 강의노트 봐봐요. 1번 사회적 위치 가변성, 인구가 변화했다. 가구 분리 등 사회현상의 변화로 부동산의 유용성, 쓸모가 변하는 것. 이것을 무슨 한다? 사회적 위치 가변성이 한다. 그 다음에 3번 행정적 위치 가변성. 부동산 정책이 변했다. 제도가 변했다. 세제, 세금 제도 등 행정적 현상의 변화로 부동산의 유용성이 변한 것을 행정적 위치 가변성이라고 한다. 의미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자, 경제적 위치 가변성은 경제 용어야. 경제 용어, 소득, 물가, 고용, 경제 성장, 교통 체계, 세부담의 상태 이런 것들이 변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위치 가변성?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 이렇게 부른 거라고. 이렇게. 자, 그럼 정리해봐요. 이거 잘 나오지 않는데 제가 나올 걸로 예상했는데요. 요즘 잘 나오지 않더라고. 자, 볼까요? 위치의 가변성은 토지의 쓸모가 바뀐다는 소리야. 그게 위치의 가변성인데 근데 풀었으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다 이렇게 불러. 그럼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도 있고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도 있고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 있는 거야. 그럼 검단의 1번지 토지가 쓸모가 바뀌었다. 위치의 가변성. 근데 왜 너 쓸모가 바뀌었니? 나 용도지역이 바뀌었는데요. 그런다고. 그럼 너는 행정적 위치 가변성. 검단의 1번지 토지 쓸모가 바뀌었다. 왜 바뀌었니? 우리 지역의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했는데요. 사회적 위치 가변성. 그러니까 사회 현상의 변화로 토지의 쓸모가 바뀌었다. 그럼 사회적 위치 가변성이야. 너 쓸모 바뀌었니? 예,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니? 우리 지역의 소득이 증가했고, 우리 지역의 고용이 증가했고, 우리 지역의 물가가 떨어졌고, 우리 지역의 교통체계가 개선됐고, 이렇게 해서 바뀌었는데, 너는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 이렇게 부른다고. 위치의 가변성은 토지 쓸모 바뀌었다? 근데 그 원인이 뭐인가에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이렇게 불러줄 뿐이다. 되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밑에 고가성, 비싸다는 소리죠. 토지는 비싸잖아요? 부동산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고가성 때문에 어떤 일이 파생한가? 한 2번인가 3번 나오죠. 잘 나오지 않죠? 비싸기 때문에 수요자, 공급자가 다수일까, 소수일까? 소수죠, 소수. 돈 있는 사람만 수요자, 공급자가 될 수 있다는 소리, 소수죠. 그러면은 시장의 진입과 탈퇴가 자유스럽지 못해요. 돈 있는 사람만 서울의 아파트 시장에 들어간다는 소리야. 경기도 일대에 사신 분들 있잖아요. 인천은 빼고, 경기도 일대에 사신 분들, 소유 외곽에 사신 분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서울은 인구가 너무 많아서
혼자 비싸서 안 산다. 그것도 있겠지만 돈이 없어서 서울에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서 예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고가성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 시장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나오기 쉽지 않다. 시장의 진입과 탈퇴가 자유스럽다, 곤란하다? 곤란하다. 비싸니까 서울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돈 모으려면 그러면 50년 모아야 된다. 50. 구매자금 축적의 단기성, 장기성? 장기성. 이게 고가성에서 파생되는 현상입니다. 4번은 별로 의미가 없고 애우지 말고 그냥 느껴봐요. 비싸면 돈 있는 사람만 수요자, 공급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고가성은 부동산 시장에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를 만든다. 소수다. 소수. 그다음에 시장의 진입과 탈퇴가 곤란하다. 그다음에 구매자금 축적의 단기성, 장기성, 장기성. 이 정도. 자, 이제 여기 요약정리집 20페이지 한번 봐봐요. 요약정리집 20페이지. 요약정리집 20페이지를 가면 그러면 3번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나와요.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서 사회적 위치, 경제적 위치, 행정적 위치 써놨는데 아까 그 강의 노트 있는 거다 똑같고 그 바로 옆에 왼쪽에 기출지문 한번 보자고. 기출지문. 그게 평가사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토지는 물리적 측면에서는 영속성을 가지나 경제적 가치는 주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하락될 수 있다. OX? O잖아요. O. 토지는 물리적 측면에서는 영속성을 가지죠. 영속성. 그래서 물리적 가치는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경제적 가치는 주변의 변화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자, 다시 19페이지로 와봐요. 19페이지. 요약정리 19페이지로 갑니다. 19페이지에서 기출됐던 지문들을 쭉 보도록 할게요. 자, 19페이지 개별성이고 그다음에 18페이지 하단부터 영속성인데 자, 19페이지 개별성만 보게요. 개별성에서 기출됐던 지문. 첫 번째, 개별성으로 인해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 정보 수집이 어렵고 거래 비용이 높아질 수 있고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개별화시킨다. OX? O. 개별성 나오면 개별화. 맞잖아요. 그다음에 개별성 때문에 정보 수집이 용이합니까? 곤란합니까? 곤란하죠. 거래 비용이 높아질 수 있죠. 이렇게. 자, 그 밑에 개별성은 토지 시장을 불안정인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다. OX? O. 자, 그게 작년 지문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용도의 다양성.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토지 이용 결정 과정에서 용도가 경합할 경우 싸운다는 소리지. 검단 일본지 토지가 용도가 싸운다는 소리예요. 경합할 경우 채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게 실행하게 된다. OX? O.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결국 채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의 특성이 마무리됐습니다. 특성. 부동산의 특성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 다음 시간에 부동산의 공간성 들어갈 겁니다. 10분만 쉬었답니다.